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쓰면 쓸수록 자존감 떨어지는 말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낮은 거 천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고난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부분 후천적인 상황에 이제 영향을 대부분 받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자존감을 평소에 내가 관심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 자존감을 관리하고 높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그 노력을 또 한번 해보기로 할 건데요. 오늘은 말에다 초점을 맞춰볼게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을 떨어뜨릴 만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쉽게 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말이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분별 잘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이렇게 탁 낮추는 행동이에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말은 자존감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건 어떤 건가 하면 미안해를 입에 달아놓고 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정확히 사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실 뭐 실력 있고 용기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 사과도 잘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이제 그 사과하는 걸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부작용이 뭐예요? 습관적인 사과는 자기의 자존감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막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막 짜증을 내면서 뭐 혼자 착각하고 잘못된 지시를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인 거죠. 좋은 습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존감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부탁하면서도 미안 뭐 이렇게 3번씩 반복. 별거 아닌데도 이거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저기 확인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해 주는 건 업무지 미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안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협조를 구할 때는 미안해를 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쓸데없이 겸손한 거. 이게 이제 바로 쉽게 보이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이제 다음날 행사에다 쓸 PPT를 내가 완성했어요. 중간에 일이 꼬여서 내가 일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직장 상사가 김대리 덕에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막 칭찬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대답보다는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대응이 훨씬 더 나를 어필하고 내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는 말 습관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자, 또 어떤 거 있어요? 쉽게 보이는 말, 거절 못하는 경우. 유난히 거절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남이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알면 나를 쉽게 봐요. 직장 생활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네 가지 언제만 아시면 돼요. 나한테 자꾸 백데이터 만들어 달라는 선배한테 이제 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 둘이 있을 때만 하셔야 돼요. 딴 사람들 다 있을 때 하면 거절감을 크게 느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선배님 굉장히 감사하게 이제 나 늘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호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지금 저희 맨파워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업무량이 증가해서 지금 그 백데이터까지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네 번째, 대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평소처럼은 못 해드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는 좀 시간이 되는데 그때 한 2시간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절의 사원칙을 지켜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면요, 내 자존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습관을 처음엔 힘들더라도 자꾸 들여버릇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미 실패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건 뭐 있을까요? 해보기도 전에 걱정하는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될까? 누구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김 과장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거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거 하긴 하는데 되겠어?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결과는 이미 나온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시작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습관. 그걸 내가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미리부터 예상하고 하면 결론은 이미 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엄마랑 딸이 아빠를 이제 설득해야 되는 이제 난관 앞에 섰다고 치자고요. 근데 미리 이제 엄마가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해보겠지만 그거 되겠어?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설득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합의에 이를 건지를 미리 확신을 가질 만큼 준비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영업 목표를 정했다고 쳐요. 회사에서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택도 없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해야 될 원칙이 뭔가 하면요, 나는 이미 실패하는 말은 절대 내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왜? 그 얘기를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이 이미 나니까. 나의 뇌는 안 되는 걸로 움직여 줄 테니까. 그래서 이미 실패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고요. 세 번째, 쓸데없이 기운 빼는 말. 이것도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쓸데없이 기운 빼는 말?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남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행동까지도, 어떤 그 사소한 배경, 생활 습관까지도 다른 사람의 막 짜잘한 것도 다 부러워하는 거, 이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희는 좋겠다. 어쩜 저렇게 해외여행을 자주 가니? 진짜, 쟤는 무슨 팔자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쓸데없이 그렇게 내가 기운 뺄 얘기는 의도적으로 안 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회사 동료가 이제 거래처 스케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그날 안 된다는 걸 팀장한테 내가 보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잊어버렸다. 그래서 머리가 백지창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침 직장 상사가 그거 미안한데 그거 좀 스케줄 캔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럭키한 거죠. 그래서 욕먹고 난리 날 걸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도 또 동료가 뭐라 그래요? 잘 됐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운이 좋지? 회사 생활 너무 럭키하게 한다. 쟤에 비하면 나는 진짜 완전히 맨날 저렇게 진짜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있는 건데 쟤는 무슨 일이야?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남 부러워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부러워하는 거에서 더 진전되면 어떤 게 나와요? 나랑 비교하는 거죠, 나랑. 쟤는 저런데 난 뭐야?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존감을 낮추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남을 부러워해야 발전이 있어요. 나는 부자도 안 부럽고 나보다 일찍 진급하는 동료도 안 부러우면 사실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남을 부러워하는 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를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 이게 바로 한 끗 차이잖아요. 원칙이 아주 중요해요. 막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나랑 비교해서 나를 더 초라하게 다시 바라보는 거, 이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친구가 특진했으면 축하해, 좋겠다, 마음껏 부러워하세요. 일단. 그리고 나도 저 친구처럼 인정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 지금 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진짜 칼을 갈고 한번 해보자. 나도 저 친구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스스로한테 자극을 주는 거,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동력을 나한테 불어넣는 사람도 결국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기운 빼는 말,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남 부러워하고 그거를 나에게 비교하는 거, 이거 자존감을 확 낮추는 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러워하되 이걸 동력으로, 나의 성장 동력으로 쓰는 것만, 그것만 부러워하자. 이렇게 결심하시는 어떤 오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민 시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